사랑하고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수, 우리 국민 여러분이 헌법재판소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왜 안 하는지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재는 지금까지 5가지 쟁점을 다뤄왔습니다. 첫째, 비상계엄의 적법성. 저 무도한 한독수도 인정했습니다. 12월 3일 국무회의는 없었다. 비상계엄의 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 전시가 있었습니까? 사변이 있었습니까? 준비상사태가 있었습니까? 오로지 있었던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목이 절요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특검법은 한 번만 더 국회에서 제어기를 쓰면 통과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고령의 적법성.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법은 아무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의 정당 활동을, 정치적 활동을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포고령 1호를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위헌 아닙니까? 세 번째, 군대와 경찰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요.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 문을 부숴라! 도끼라도 부숴라! 곽정근 특정사령관이 절규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끄집어내라는 걸 정령 인정 못하는 것입니까? 거짓말로 군인을 2번 죽이지 마라! 그런 비겁한 대통령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번째, 군을 선관위를 침탈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에서 자백했습니다. 자기가 보냈다고. 다섯 번째,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위헌이 아닌 게 있습니까? 다 위헌이지요. 그런데 왜 헌재는 결정을 못합니까? 헌법재판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용을 걱정하십니까? 인용을 하면 윤석열 일당과 저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조무래기들이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잣잔 속의 태풍 아닙니까? 조기 대선이 시작하면 우리 국민들은 새 시대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새 정부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2월 4일 새벽 저 괴물 윤석열은 재계엄을 하려고 했습니다. 군을 철수시키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그런 자가 헌재로부터 계엄을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을 받는다면 제2, 제3의 계엄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체포된 뒤에 경호관들을 만나서 권총을 어디다 쓰느냐? 나에게 권총이 있으면 이재명을 쏘고 나도 쏘겠다, 저런 영부인 본 적 있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면 장담컨대 김건희가 권총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권총을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망하고 외교가 망하고 대한민국은 망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죽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윤석열이 기각되고 각하되어야 되겠습니까? 왜 헌재는 뭔 국민이 다 아는 이 자명한 사실을 외면하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자고우면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만이 이 대한민국의 일상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이 쟁취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 행사는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에게 호소합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촉구합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당신들이 갖고 태어난 선부적 권한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 맡긴 일시적 권한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헌법 제1조 1항과 제1조 2항을 읊조리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명확한 조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지난 넉 달간 한결같은 심정으로 이곳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민주시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애는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지. 사장보다
직원이 먼저 퇴근하면 되겠어? 요즘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상식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사회의 보편적 상식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수호의 최후 보루이다. 지난 37년간 줄곧 강조해온 이 상식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8번의 합헌결정, 군형법 92조에 대한 합헌결정, 통합진보당 해상결정 등 사회적 논란과 반발이 컸던 헌재 결정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 여론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 파괴 세력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87년 항쟁의 결과물로 헌법에 대한 최종적 독립적 해석권을 부여받은 헌재가 국민 다수의 뜻이 아닌 헌법 파괴 세력의 입맛대로 헌정 질서 붕괴를 선택한다면 이 헌법재판소를 이대로 존재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헌법재판관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에 배반한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은 국민에 의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보당은 지난 수요일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천막 당사를 옮기고 전국에서 모인 당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노숙농성을 이어가면서 헌재의 즉각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시민사회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24시간 철야 집중 행동을 헌재 앞에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을 배반하고 헌법 파괴의 길로 치닫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명령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 헌재가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존폐의 기로에 서서 다시는 이 땅에서 존립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함께 외쳐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헌재가 내란 세력에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통한 헌재 구성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선출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빠르게 서둘러야 합니다. 한덕수는 대통령 노름을 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그야말로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라고 말하는 모습이 뻔뻔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이대로 놔둘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들의 위헌 위법적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최상목의 탄핵 추진은 헌법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일주일 대격전의 시간이 예상됩니다. 진보당은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퍼붓겠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싸워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투쟁! 고맙습니다.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더 이상 연단에 오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표현해야 헌재가 판결을 한단 말입니까? 답답하지만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겠 수 있습니까? 얼마 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0.9%까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역대 최저 기준입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신속하게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내란 쿠데타를 막아냈듯이 신속하게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했다면 우리 경제가 이태롭지 않고 우리 경제가 더 추락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파면만을 미루는 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야5당 동지 여러분,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파면 촉구를 하는 동시에 또 하나 긴급하게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하게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는 간악한 시도를 막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최상무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그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듯이 저들은 앞으로도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기현 시무제기했듯이 무슨 일도 벌일 사람들 아닙니까? 4월 18일이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를 다하게 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2명의 재판관의 임기마저 끝난다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됩니다. 설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6인 체제가 되면은 7일의 심리 체제가 붕괴돼서 헌법재판소는 아예 심리조차 할 수 없게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이 그대로 지켜볼 것 같습니까? 모든 힘을 동원해서 헌법재판소를 흔들 것입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오히려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통해서 대통령목 이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했던 상황, 우리는 그 상황을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함부로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해서 저들의 간악한 시도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5당은 이에 대해서 2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한대행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절대 임명할 수 없다. 둘째,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헌재 재판관의 임기가 계속된다. 이 2가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5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들이 더 이상 헌정질서를 유린히 하지 않도록 이 2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겠습니까? 헌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우리 민주시민들은 이 2 법안 중 하나라도 한덕수 대행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윤석열의 내란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한덕수의 내란 자체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한덕수를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 비상하게 대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마했던 일들을 직접 목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설마하는 상황까지도 확실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불안해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야권이 얼마나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는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더불어서 설마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대비해서 이 두 가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지긋지긋한 내란 상태를 종식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긴급하게 그리고 비상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사회민주당도 제 야당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여러분 시민들과 함께 그 길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주말을 반납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야5당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성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거짓말장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입니다. 지난주에 대덕구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번 주면 끝나니까 손에 손잡고 역사의 현장에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마지막인 줄 알고 올라왔는데 오늘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윤석열 즉각 파면을 한 목소리로 외치기 위해 세찬 봄바람을 뚫고 광화문에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해 연대와 격려의 박수 함께 나눕시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나돌아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시죠? 그래서 두려우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저는 요즘 꿈을 꿉니다. 12월 3일 국회의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가는 그 짧은 길이 자꾸자꾸 길어지는 꿈을 꿉니다. 12월 3일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도록 계엄군의 총뿌리를 온몸으로 막은 우리 시민들이 1980년 5월 광주처럼 피 흘리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꿈을 꾸시나요? 그래서 불면의 밤을 보내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내란 세력들에게
이 땅의 주인이 우리임을 역사의 구비구비에서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우리임을 앞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사람들도 여기 이 광장에 있는 우리임을 알려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세력들은 몹시 떨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비열하고 찌질한 짓을 보면 저들이 얼마나 두려운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두려움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8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도 말합니다. 당신들이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한 줌도 되지 않은 극우 세력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여기 이 광장에 모여있는 우리들입니다. 당신들의 그 자리도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만든 것이고 당신들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 광장에 있는 우리가 용인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헌법재판관들은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쫄지 말고 할 일을 하십시오. 함께 외칩시다. 내란 숙에 즉각하면 헌재결단 촉구한다. 헌재는 내란 숙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정의는 중립이 없다. 얼마 전 가톨릭 교황청의 유흥식 주기경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흥식 주기경께서는 대전 천주교 대전 교구장을 하셨습니다. 아셔요? 대전의 자랑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난 3월 21일 유흥식 주기경께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정의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오늘도 광장에 모인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말고 꺾이지 말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갑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축하하는 축제를 엽시다.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117일째, 내란 속에 윤석열이 탄핵된 지 오늘로 106일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째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을 어떤 국민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이유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 수호를 위해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이 나라가 시시각각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용산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또다시 계엄을 시도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은 신속한 파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당장 결단을 내리라고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주인인 국민이 8명의 재판관들에게 직접 명령합시다. 문영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정계선 재판관님, 이제 결단하십시오.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즉시 선고를 내리십시오. 김복형 재판관님, 정영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재판관 8명이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내려주십시오. 비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한독수 총리에게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 붕괴 상태를 지속시킨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회가 결단하고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질긴 놈이 이깁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당 신장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들 했습니다.
8인의 현자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불안감에 우리 국민들은 다시 광장에 모였고 108배, 1만 배, 단식, 삼보일배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여전히 설명도 없이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오만입니다. 지금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재건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내란 공범들의 집권을 연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 일부가 내란 공범들과 묵시적으로라도 내통하고 있다고 하는 국민들의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국민들의 애간장은 녹아내리고 정의는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하여서는 말씀드립니다. 헌재의 시간은 끝났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다. 이제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헌재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국혁신당은 더 이상 108배, 삼보일배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호소할 때가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몽땅 다 싸그리 온몸을 던져서 행사하겠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을 동시에 즉각 탄핵합시다. 내란 국무위원들도 원칙에 따라 모두 책임을 물어버립시다. 비상입법 조치도 서둘러야 합니다. 헌재가 선고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합시다.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국회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주저하지 맙시다. 그 결단과 행동이 내란 공범들의 집권을 중지시킬 것입니다. 정의 실현을 앞당기고 민주공화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가는 투쟁에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감사합니다.